안녕하십니까. 팬더매스 수학학원의 박호진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동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차 지필평가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기출문항 분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출문항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험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죠?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제가 바로 직전에 본 중간고사 시험이랑 난이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의 왼쪽에 있는 게 중간고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상난이도와 중상난이도의 배점이 굉장히 늘어서 어려워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른쪽 표는 뭐냐면 중간고사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1년 전 기말고사, 그래 선배들이 본 기말고사랑 비교를 하는 건데요. 선배들은 중간고사가 어렵고 보통 기말고사가 쉬운 게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기말고사에 비해서도 어려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하난이도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많이 올랐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아고 시험이 항상 어려울 때는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동아고 1학년 학생들은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냐가 시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지난 시험에 100점 맞은 학생도 이번에 점수가 60점대를 맞았다 그러고 90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점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밑에 성적을 받았던 학생들도 더더욱 많이 내려가서 50점 언더로 받은 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1등급 커트라인은 한 70점 중후반 정도, 2등급 커트라인은 60점 초중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희 학원이 항상 이 해설 영상을 굉장히 빨리 올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가 나온 건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가 아닐까 예측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성적표에는 학기 합산으로 들어가니까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적표를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전략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번 시험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지금 핑크색으로 색칠한 문제들 보이시나요? 21번부터 난이도가 갑자기 확 하고 올라갑니다. 그럼 저희는 21번부터 문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21번부터 문제가 없이 20번까지만 문제를 푸는 거라면 문항수도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고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문제가 많고 끝쪽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따지고 보면 중반부에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만 다 맞추는 전략으로 가셔도 충분히 70점대를 확보할 수 있고 거의 1등급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한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너무 문제를 다 푼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어려울 땐. 이런 것도 굉장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 시험의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이 있는데 행렬 문제가 출제되긴 했는데 사실 그 행렬 문제를 뜯어보면 사실은 전부 다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세 문제가 학생들은 문제를 읽으면 행렬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푸는 방식은 경우의 수에 달려 있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올해도 경우의 수가 중요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문제들이 전부 다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들의 풀이가 모두 동일하게 여사건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라는 말 나오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경우의 수를 빼버리지 않습니까? 자, 여사건을 이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학교 선생님이 의도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그러지 않았었으니까 제 생각엔 우연일 것 같은데 여사건을 이용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는 거. 색깔이 아주 강렬하죠? 이번에도 문제 오류가 조금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제 생각에 문제 오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요건 재시험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항들입니다. 주요 문항을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요게 문제 오류가 있었던 문제인데 이거를 출제자가 이렇게 풀면 좋겠어 라고 의도한 대로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푸셨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A라는 행렬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서 A 행렬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친구들은 여기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낭비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보통 이 문제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한 학생들, 잘 푸는 학생들은 3의 배수를 기준으로 3의 배수, 나머지가 1 남는 수, 나머지가 2 남는 수 분류해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저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을 선생님이 딱 추가하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저기서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아고 시험이 굉장히 어려우면 시간도 촉박하고 막 긴장되고 당황스럽고 정신은 없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려야 저런 낚시 문제를 다 피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작년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출제가 됐죠. 색칠하기 문제인데 보통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제시하는 색칠하기, 특히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는 색칠하기 문제는 보통 4가지 영역을 줍니다. 5가지 영역만 줘도 와 너무 어렵다 라고 말을 하는데 무려 7가지 영역을 칠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학교 선생님의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너 이거 연습해봤어?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시험 시간 내에는 절대로 못 풀어 라는 의도가 조금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를 나누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나마 이랬을 때 이 영역이랑 이 영역이 같을 때 날 때로 나누는 것보다 색깔을 2가지 사용할 때 3가지 사용할 때로 푸시면 그나마 낫긴 한데 그럼에도 시험 시간 내에 풀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문제 오류의 소지가 조금 있는 문제죠. 모든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모든 근이 정수가 된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조금 깨끗했을 텐데 특정 알파나 베타가 정수가 될 때는 K를 특정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올려드린 전문항 해설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죠. 사실 요 문제의 난이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어요. 이게 상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정도로 어려운가 싶기는 한데 워낙 문제가 좀 뒤편에 있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촉박한 상황에서 푸셨을 것 같아서 난이도를 조금 올렸는데요. 이게 약간 저 근의 중근 그리고 근의 형태를 가지고 근이 몇일까를 유추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전문항 풀이에서도 말씀드렸듯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지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고 경쾌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1학년 학생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오메가가 아니긴 한데 출제자가 오메가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저희는 오메가라고 얘기를 할게요. 오메가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fx의 식을 찾아주는 문제인데 이건 아마 해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네? 생각보다 풀만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만 문제가 굉장히 뒤편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인가 보다 못 풀 것 같다 나는 이라고 많이 건너뛰셨을 것 같아요. 총평입니다. 제가 지금 요 첫 번째 문장을 정말 몇 번이고 지웠다 썼다를 정말 많이 했어요. 중간에 제가 지운 문장 중에선 정말 심한 말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그러니까 딱 1년 전 시험이죠. 그때 갑자기 선생님이 애들 시험 보고 있는데 교실 문 드르륵 열고 와서 야 이거 문제 이렇게 바꿔 라고 해서 이미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이 뭐야 다시 풀어야 돼? 라고 굉장히 멘붕이 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그때는 난리였고 이슈였거든요. 그리고 작년 2학기 기말, 그러니까 딱 마지막 시험인데 그 시험지에도 문제 오류가 2개나 있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당황을 했는데 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 시험에서도 굉장히 학생들이랑 기싸움을 하고 막 문제를 정말 더럽게 출제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분노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또 이래요. 정말 애들은 정말 인생을 건 시험이잖아요. 그쵸?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주의하고 조금만 검수하면 이러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문제 오류 좀 그만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속담 다들 아시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시험이 아무리 어려우셔도 여러분이 전략만 잘 갖추셨다면, 그러니까 동아고 시험의 패턴인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어렵지 않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조차 굉장히 뜯어보면 사실은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시험 점수가 안 나오고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시간이 부족해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몇 문제를 포기할 건지, 이런 전략도 필요하고, 당연히 시험 전에 연습을 하셔서 문제 푸는 속도를 올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여러분, 개학 후에 학기 중에 하는 공부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 뜻은 아니긴 한데, 개학 후에는, 시험 기간에는 누구나 열심히 공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시겠지만 그 정도는 얘도 하고 얘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을 그나마 유지하는 공부를 하시는 거고, 학기 중에는. 그럼 사실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있냐? 방학에 있습니다. 여러분 학기 중에는 맨날 수행평가 바빠가지고 수행평가 때문에 숙제 못했어요, 맨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친구도 그래요. 그때는 사실 공부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방학 때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몇 문제를 풀어놨냐, 얼마나 익숙하게 만들어 놨냐에 따라서 사실 시험 성적은 달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꼭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꼭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분들한테 지금부터 공부해야 된대 라고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지나고 방학 시작하고부터 라고 미루는 순간 여러분들의 성적은 급감하실 겁니다. 꼭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노메스였습니다.